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에 밤새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10명의 세월호 실종자가 남아있는 진도 팽목항의 가족들은 가슴 아픈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광주은행의 새 행장으로 누가 선임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작품 전시 유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오는 12일 퇴임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1시간 전부터 정체 구간이 발생하면서 지금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을 출발하면 가장 막히겠는데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대 8시간, 목포까지는 9시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광주 전남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모두 36만 대로 지난해보다 10만 대가 많다며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지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체휴일까지 이어져 연휴가 닷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차량 분산이 이루어지겠지만 추석 당일 오후가 되면 귀경길이 가장 막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팽목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명절이 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산한 팽목항 등대 한켠에 조촐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실종된 단원고 2학년 지연이를 위해 가족들이 매일같이 준비하는 밥상. 오늘은 사과와 포도가 올라왔습니다. 팽목항에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분들 이런 명절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마저 고향을 찾아 하나둘 자리를 비우면서 추석을 앞둔 팽목항은 더욱더 적막해진 모습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추석 음식을 들고 체육관을 다시 찾은 게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추석 맞고 이래갖고 일반인 유가족들이 이제 진도 팽목항에 계신 유가족들 위로차 같이 내려오고 근데 음식 해갖고 내려가고 같이 먹고선. 지난 7월 이후 50일째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석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야 하니까 찾아주면 추석 전에라도 찾아주면 올라가고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 사고해역의 기상이 좋을 것으로 전망돼 수색 작업은 계속될 예정. 차디찬 바닷물 속에 핏줄을 남겨둔 실종자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명절에는 아무래도 체증 걱정이 없는 열차가 인기입니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이 채 안 걸리는데 내년부터는 1시간대면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고속철도를 타고 제주로 여행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전합니다. 여기는 호남 고속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정비를 받는 곳인데 이제 마무리 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3%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9월 금오로 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전체 공정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달릴 궤도와 노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 검측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시험 주행에서도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시속 300k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운전과 개통입니다. 시설물 사전 점검, 그다음에 종합 시운전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3월에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1시간 33분이면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지금보다 1시간 6분이 단축되는 겁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이후에는 서울에서 목포까지도 1시간 47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X의 광주역 진입 문제나 나주와 무안공항 중 어느 곳에 정차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는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언젠가는 KTX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발 연착되는 그런 날이 1년에 5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제주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때가 돼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지
제주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할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은 내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올 추석은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서 더욱 넉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임금 체불도 여전하고 대체 휴무, 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포장 장비 기사인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구례와 영광, 진도의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공사 대금을 떼었습니다. 다들 명절 준비와 연휴 계획에 바쁜 요즘 장 씨는 아직 못 받은 2,700만 원을 받기 위해 발주처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죠. 자식들도 쉬어야 되고 추석은 쉬어야 되고 저희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접수된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임금 체불 피해자는 1,800여 명. 체불 임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엔 장 씨와 같은 건설 기계 차주 등 1인 사업주에 체불된 공사 대금은 빠져 있어 실제 체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절부턴 쉬는 기간에도 차별이 생겼습니다. 순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김모 씨. 9년 동안 같은 마트에서 일해왔지만 명절에 쉰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김 씨는 대체 휴무일인 오는 10일에도 매장 먹거리 코너로 출근합니다. 법적으로 못 쉬게 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관리자들 눈치 굉장히 많이 보이죠. 다들 일하는데 잠시만 쉴 수가 있겠냐. 순천과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24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은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최근 한 달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추석 제수나 선물용품 업체, 백화점 등 3,8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 모두 1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 83곳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형사 입건됐고 36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9개사가 추석을 앞두고 3천억 원대 하도급 대금을 2천여 개 협력사에 조기 지급했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하도급 대금 앞당겨주기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운동을 벌인 결과 19개사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사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삼호중공업 895억 원, 금호산업 559억 원, 삼성전자 광주공장 534억 원 등 모두 3,251억 원으로 모두 2,160개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0 빛고울 콜센터가 정상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120 빛고울 콜센터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이후에는 시청 당직실 근무자가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120 빛고울 콜센터를 통해서는 시립묘지 운행 버스 노선과 시 내외 버스 정보, 응급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등 대다수 민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광주은행의 행장으로 누가 선임될지 벌써부터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한 제2비금융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끝으로 광주은행은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금융위의 승인 절차 가운데 하나로 현재 광주은행의 등기 임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비금융지주는 새로운 임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행장이 선출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광주은행이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드러날 신임 행장의 윤곽은 김한 제2비금융지주 회장의 복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금융계에 나돌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처받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은행 출신이 반드시 행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민의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되고 그 되돌려 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지역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지역 소식에 정통하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김한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광주은행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 신임 행장에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지역민에게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던 광주은행. 누구를 신임 행장으로 선택할지 김한 제2비 금융지주 회장의 선택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가을철 목포 관광 명소가 된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해경은 불법 낚시터라며 단속에 나섰고 낚시 어선 종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배 선착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갈치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때이지만 한산합니다. 해경 순찰에서는 낚싯배 사이를 오가며 영업행위를 하는지 감시하고 선주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손님이 너무 없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도 자꾸 노력을 하려고 배들도 계속 지금 한 달 반 하려고 막 1,200, 1,500 주고 빌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는 20여 년 전부터 이어온 목포 가을 관광의 대명사. 그러나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운영 중인 낚싯배 46척 가운데 적법한 어선은 8척에 불과합니다. 28척은 어선 허가도 없는 무적선이고 10척은 바지선으로 사실상 낚시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 낚시터라고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업자들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낚시 영업을 대책 없이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안전된 시설이 있는데도 와서 한 번 나와보지도 실사도 안 해주고 무작정 하지 말라면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불법 낚시 어선으로 단속된 어선은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14척. 대부분 무허가 낚시터업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시는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관습과 질서에 저항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이 작품의 이름은 생긴 모양 그대로 난로입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고 변형시킵니다.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대한 문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본과 권력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한 이 영상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변혁을 꾀하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한번 불태우면서 뭔가 소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니발의 퍼레이드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엉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는 군인들을 통해 군국주의와 공포 정치를 풍자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전시는 이처럼 낡은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저항과 창조적인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나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신진 작가들과 중견 작가들의 조화도 올해 비엔날레의 볼거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전시에 참여한 최운영 작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역설적으로 비판했고, 광부 화가로 널리 알려진 황재영 작가는 막장에 고립돼 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실제 크기로 재구성한 우르스 피셜을 비롯해
현대 미술계 스타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미학적 지향점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 5월 작품 전시 유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이용우 대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어제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오는 12일 퇴임식을 갖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세월 5월 전시 유보 결정으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의 파행이 빚어지자 본 전시가 개막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지난달 21일 사표를 냈었습니다.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 이동하실 때는 옅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일교차 큰 날씨가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21.6도를 기록하면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면서 꽤 무덥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20도, 구례 18도, 나주와 화순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29도, 나주와 화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8일, 광주 지역은 저녁 6시 6분부터 달이 떠오르겠고요. 완전히 둥근 달의 모습은 다음 날 오전 6시경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내일과 추석인 모레에는 일교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